우리가 이런 것도 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낮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우리 두기들 벌써 2020년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맞습니다.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순간을 우리 두기들과 또 1년간 함께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사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퀴즈도 어렵고 간도 안 되고 찬스도 부족하고 이랬는데 저희 노찬스 네. 플레이어도 이제 익숙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강연도 이제 아는 만큼 더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두기님들 덕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어떤 그 우리들의 성장 드라마 같습니다. 맞습니다. 뉴스가 재밌어 이제. 맞아요. 뉴스가 재밌고 퀴즈 프로 막 타 방송사의 퀴즈 프로 보면서 저걸 못 맞추냐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응. 최근에 제가 그냥 TV를 돌리다가 응. 그 M 방송사에서 하는 그 설민석 선생님 나와서 하는 네네네. 수업방 있잖아요. 거기서 선을 넘는 그거. 네, 네. 선을 넘는 거기서 스페인 독감이 나왔는데 스페인 그렇지, 독감이 나도 왜 그거 스페인 봤어. 독감일까요? 했는데 저는 바로 말했잖아요. 야, 이 자식아.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이 중립국이라 스페인에서 보도를 하니까 스페인 독감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패널들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현무 씨보다 우리가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정말 부끄럽지만 성장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은 네. 그 한 해 총정리 약간 뭐 퀴즈 끝판왕이라고 각오하라고 그렇게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들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퀴즈로 풀었던 것들 그 중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것들, 중요한 것들, 네. 기출문제 특집으로 아는 길도 물어가라 특집을 준비하셨대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렇죠. 근데 이게 기출문제 자신 있어요? 나는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좀 연초면은 또 기억 가물가물하고 무서워요. 그쵸. 오늘 좀 약간 두렵긴 한데 그래도 뭐 당당하게 때로는 또 물어 가면서 네. 한번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 또 나오는 겁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꼬리곰탕 하나 둘 셋 출발! 아하. 기출문제도 우리가 고를 수 있구나. 야. 저는 인문학으로 먼저 가볼까요? 인문학? 오케이 네. 오케이. 인문학. 인문학은 좀 쉬웠어. 맞아요. 기억나. 인문학 좀 좋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그리스어로 정화 또는 배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은 감정을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했고요. 관객이 극 속의 인물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감정을 이입하고 이야기에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간접 체험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카타르시스. 근데 이게 조금 민망한 게 이거 모르는 처음 듣는 문제인데 딱 맞추면은 신나고 좋은 건데 풀었던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하기가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오늘 또 진짜 방송 분량 어떡하냐. 정답 맞추셨고요. 카타르시스는 공포와 연민이라는 감정에 기인하는 일종의 쾌감으로 정화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하는 한편 몸 안의 불순물을 배설한다는 의학적 수로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리얼 인문학 박소영 대표가 여러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독서를 하다 보면 주인공의 감정을 나의 감정에 대입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 인류의 폭력성이 감소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된다라고는 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뭐 다 자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자신 없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오히려 경제 오케이. 지표. 어렵겠다. 경제 지표 문제로 가겠습니다. 경제 지표 문제 주세요. 두 번째 경제지표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판단할 때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하지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빨간 립스틱이 많이 팔리면 불황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일수록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 미니스커트를 선호하고 불황일 때 비싼 화장품을 사기 힘들어진 여성들이 값싼 립스틱으로 화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준 의장이 이것에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나온 문제 맞나요? 그러니까 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만 올라가고 저희가 안 고른 그러니까 문제 아닌가요? 실수 아니에요 이거? 와 정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쓰레기통 지수. 쓰레기 맞아. 오, 맞아. 왔어. 맞아요. 쓰레기통이 얼마나 많이 비워지는지 쓰레기차. 쓰레기통 물동량 정답. 야, 기억이 나네. 이게 가면은 기억이 나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쓰레기의 양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네, 좋을 때가 더 많죠. 소비가 다르니까. 그렇죠. 34회에 박종현 박사님이 강의해 주신 경제 지표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경제 지표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고 미래의 경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각종 통계 지수와 그래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GDP의 정의와 구성 항목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던 강의였었죠. 맞아, 이거 되게 신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 아, 맞아 했었던 기억이 나. QR코드 좀 뭔가 꽂히지? 네, 아, 이거 진짜 신기한 거야, QR코드 진짜. 맞아요. 카메라 띡 되면 띡 되고. 맞아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성과 만족도가 더욱 증가하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 방법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QR코드 인식을 통한 결제나 정보 확인은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에서 호텔을 이용할 때 이처럼 QR코드 인식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정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Yes. 네네네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아, 왔어. 진짜 똑똑하다 우리. 아는 게 많다. 침구 청소 언제 했는지. 야, 우. 침대 커버나 이불의 수건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예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QR코드 얘기 나오다가 음. 중국에는 이걸로 다 하잖아. 정도만 누가 얘기하면은 너네 그것도 알아? 중국 호텔 가면은 QR코드 찍으면은 내가 묵을 302호 침구 청소 언제 했는지 업데이트 상황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중국 하니까 호텔 하니까 반점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호텔이었잖아. 맞아요. 반점이. 오, 아. 맞아요. 요것만 갖고 여러분 소개팅 가실 때 그럼 척척 박사로 아주 그렇죠. 인기 짱입니다. 네. QR코드를 스캔하면 최근 세탁 시간뿐만이 아니라 누적 세탁 횟수, 품질 상태, 이용자의 스캔 시간 등 저장된 각종 세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제였었고요. 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가 꼬리공탕 45회에서 강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사각형 격자무늬 안의 정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결제 및 정보 습득에 QR코드를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QR 시장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켜고 QR코드로 여기 이런 데 뭐 방석 같은 거를 딱 보고 오늘이 11월이니까 이틀 전에 했네. 네. 아니, 아니야, 뭐야. 3년 전에 했네. 뭐 이런 식으로 QR코드의 다양한 활용. 예. 형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나 스트레스 관리가 왠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네, 해봅시다. 스트레스 관리를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QR코드 골랐을 때 쉬운 것만 고른다. 쉬운 것만 골라. 이거 감도 좋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일에 열정을 쏟거나 적응력이 강하고 이상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 직장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숫자 징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생활과 업무, 변화 없이 똑같은 대인관계 그리고 분기별 업무 수행 평가와 실적 결산이 이루어지는 직장 문화 등으로 인해 3개월 단위로 이직이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3은 맞췄는데 이거 이름이 369 증후군. 369 증후군이다. 맞다. 정답. 와. 저 솔직히 지금 약간 찍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딱 떠올랐고 맞아요. 그래서 3을 맞추면 되는 건가 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회사나 조직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 홍원영 데일 카네기 코리아 네. 이사님이 48회에 강의를 했던 직장인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어컨 브랜드 캐리어의 사장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근심을 해결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었던 48회 꼬리공탕 강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재택근무하셨죠. 뭐 하면은 바로 샷다운 돼갖고 그 건물 전체가 또 다 방역해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희는 그래도 잘 그치, 잘 해왔지.
마지막 문제는 저희 올해 주제인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번에 주제인 빅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최근의 강의였나? 맞아요. 더 쉬울 텐데. 큰일 났네.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고정된 구조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정해진 구조가 없을 때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하는데요.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것들 간의 패턴이나 추세 등의 고품질의 정보를 끌어내는 과정을 가리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이닝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개념이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이미지 마이닝. 그때도 오답으로 이미지 마이닝 얘기했던 것 같아요. 5문제 모두 두 분이서 힌트를 사용해서 맞췄었던. 맞죠? 어렵게 풀었던 것들이 잘 남아있네, 기억에 제대로. 그리고 이 문제의 힌트는 문상훈 힌트로 풀었었어.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재밌었던. 되게 재밌었을 거야. 네가 동작했던 게 한 서너 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는 4호정밖에 기억 안 나요.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안내해 줬었는데 나를. 알파벳으로 이였나? 이빠이? 알파벳. 네 글자였죠. 중간에 이거.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정답. 오케이. 와 정말 기억력 와, 정말 대박. 좋으십니다. 와 진짜 힌트라는 거 해도 이거 잠깐만 이 하면서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 야, 텍스트 마이닝. 대박. 이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와. 성장 드라마.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로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게시물이나 비정형 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유튜브 동영상 등이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고객 신상이나 매출 정보, 재고 정보 등을 말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SNS나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가 있는 글들을 분석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전민기 팀장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전민기 팀장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방송 분량. 괜찮아요? 그 구글의 종말에 관련된 정답은 뭐죠? 블록체인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 블록체인은 뭐 정말 제가 4년째 들어도 어.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초록색 검색창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제가 한 20번은 찾아본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오늘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예스! 예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신 분 오랜만에 나와주셨고요. 꼬리공탕의 전문가 군단들 중에서 외모 서열 1위. 맞습니다. 예, 누가 봐도 꽃미남. 예, 전직 아나운서 출신. 그리고 현 빅데이터 전문가. 방송에 미친 남자. 방송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한다는 박미남. 전민기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많이 붙여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아니, 지난번에 와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네. 다시는 출연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었다고요. 그랬었어요. 예, 그 네. 이유가 혹시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 녹화 장소도 멀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고. 강의를 그쵸. 제가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안 하는 걸 하려니까 그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네. 매일같이 강연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네. 조금 또 다른 일을 하시다 보니 네. 좀 부담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신 이유는 이제 방송에 미쳐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김태진 씨 때문에 나왔고 네. 두 번째는 우리 PD님이 와 그 이야. 어떤 편집이 이야. 이건 정말 공이 들어갔다. 맞아요. 제가 왜냐면 인정. 그래도 TV를 많이 출연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편집하셨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예. 피디님께서 전민기 팀장님의 그때 시간을 만족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또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네요, 벌써 연말. 연말입니다. 네.
제가 어떤 이제 점이죠? 가장 바쁜 시즌이기도 해요.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정리해달라. 그러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해를 나보고 꼭 짧게 정리를 하라는데 그게 말이 쉬워서 정리지 1월부터 쭉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한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네. 그렇지만 올해는 워낙 네. 키워드가 메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2개 엄청난 거 뽑아왔습니다. 예. 그 전에 네. 제작진이 두 분 모르게 저한테 좀 요청한 게 있었어요. 뭐지? 두 사람에 대한 어.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달라. 우와. 아, 나는 요즘에 그 야구 선수한테 밀렸는데 완전. 그래서 네. 김태진 씨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예. 이름을 바꾸세요. 아니, 그 친구가 94년생이던데. 내가 20년 활동했는데. 아, 어쩔 수 없어요. 빅데이터 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키워드가 겹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특히나 저같이 텍스트 마이닝 할 때 텍스트 가장 마이닝. 좋은 거는 키워드가 유일한 거면 가장 그렇지.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압도적이든지. 아. 그러나 이제 김태진 씨는 제가 좀 손이 많이 갔다라는 좀 필터링을 말씀드리고 많이 하셨어야 지난 되겠구나. 1년 동안 언급량이 이건 검색하고 다른 겁니다. 클릭 수는 제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SNS나 네. 어떤 글을 통해서 김태진이라는 방송인의 이름을 남긴 게 1년 동안 1082건. 겨우. 그러나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럼요. 예, 1000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언급이 가장 많이 됐던 3일의 날짜를 제가 뽑아봤어요. 우와우. 1위는 2020년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 네, 뭐 때문일까요? 너 뭐 했지? 라디오 쇼? 아니에요. 갤라쇼라는 아. 거를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벤트 홍보를 하는데 네. 함께 어. 김태진 씨가 엄청나게 언급이 돼요. 그날 맞다. 2월 16일에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다. 네, S사 임원들 듣고 계시다면 맞습니다. 올해도 좀 재계약해줬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얼마 전에도 했었죠. 그래요. 예, 예. 예, 예. 2위는 5월 21일인데 5월 21일? 5월 20일과 21일 이때는 또 뭐 했지? 라스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아, 라디오스타 네, 나갔어. 그러면서 맞다. 언급량이 급증했었고 아, 3위는 7월 13일 7월 10. 아, 연중 라이브? 정우성 씨 인터뷰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우성 씨랑 네. 그 강철비 2 인터뷰했었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하고 함께한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와. 여기 연관어를 쭉 보면은 리포터, 배우, 인터뷰, MC, 얼굴,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이름, 김수미 선생님, 눈물, 게릴라 데이트 이런 키워드들 보이고요. 입담이라는 단어가 아유, 있어요. 입담. 신기하다. 네, 김태진 씨의 입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긍부정 비율도 59.1대 13.2로 와. 긍정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요. 호감형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사람들은 예. 그 웃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올 한해는 좀 더 웃기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네. 따로 드려야 되겠다, 사례비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상훈 씨. 네. 문상훈 씨는 언급량 탑 3를 보면은 1위가 올해 10월 2일인데 네. 이게 페이크 다큐 같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로 누가 소개를 했는데 아. 그게 엄청 많이 퍼날라졌어요. 아, 네네. 네, 그분 때문에 어쨌든 언급량 1위가 그날이었고요. 2위는 6월 24일인데 네.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실까요? 치즈 중볼인가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독고비는 업데 중이라는 그런 뭐 아, 작품이 있나 봐요. 네네네네. 거기 캐스팅 됐다는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네. 드라마에. 네네, 웹툰. 와. 그리고 이제 문상훈 씨 같은 경우는 인기 댓글들이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문상훈한테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데. 아, 나 문상훈 진짜 강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맞아, 그걸로 처음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예, 이게 아직까지도 와. 올 한 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관어 1위는 영상이고요. 영상. 2위는 강사, 아하. 3위는 군인,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인데 어. 페이크 그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면 아하.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긍부정 비율도 59대 13.6이니까 와. 두 분 다 정말 호감형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한 우와. 호감을 갖고 있는 유명인이다. 예.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요? 이런 거 하면은 비율이 뚝뚝 떨어져. 이제 부정 비율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깜짝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와.
뭐 별건 아니었는데. 완전 우리의 테스형이야, 맞아요. 테스형. 테스형. 나 좋아해 자신을 주시니까. 알게 해줬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키워드면 충분했어요. 네. 어떤 걸 좀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네, 코로나입니다. 일단 단연 맞아요, 코로나. 오히려 네. 코로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번은 나오나. 나오나도 완전 돌파. 나오나.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가 맞습니다. 와, 네. 1년 동안 언급량이 3,520만 7,500여 건. 3,520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지금 잘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단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국민 MC 유재석 씨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5만 건? 42만 1,000건. 나보다 42만 건이 더 많아. 아니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인기 많은 탑 연예인도 사실은 몇만 건 정도. 그러네요. 5만 건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언급량이 3,520만 건이니까 올 한 해 정말 코로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단순 알 수가 계산으로 있는 해도 거예요. 하루에 10만 건씩. 하루에 10만 건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급량 탑3를 좀 뽑아왔는데 1위가 2월 24일이에요. 아, 처음.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여러 이슈들이 막 뉴스를 도배합니다. 뭐 신천지 관련 소식도 있고 코로나 확산으로 BTS가 정규 7집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야구 시범 경기 연기됐죠. 그렇죠. 프로축구 개막 연기됐죠. 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 이날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학생들 등교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루 동안 막 이슈로 터져 나오면서 하루에만 정말 수많은 언급량 기록했고요. 2위는 비슷한 날입니다. 2월 27일. 이내는 이제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마스크가 부족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 같은 것들이 좀 전해지면서 언급량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벌써 10개월 전이네. 네, 그렇죠. 3위는 3월 18일인데 도쿄올림픽 이슈.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냐 없느냐 이때는 맞아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펼치던 시기예요. 결국엔 미뤄졌지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모습들까지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이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 언급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은 2, 3월에 아주 극대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위기, 불안, 무섭다 이런 단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좀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불안감이나 어떤 두려움의 감정은 조금 줄어든 무뎌졌네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코로나와 함께 두 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두 번째. 과연 이게 뭘까? 야, 이거 들으면 뭐 너무나 쉬운 키워드거든요. 네. BTS. 아, 와. 네, BTS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네. 그렇지. 언급량이 4,134만 건이에요. 사실은 코로나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업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번 주, 이번 달, 뭐 1분기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하면은 단연 BTS거든요. 네, 네. 그러나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도 언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팬들이 계속 올리니까 그렇지. 제외시키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그럴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이슈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메가 이슈들. 예, 언급량 탑3를 뽑아보니까 먼저 9월 1일. 네. 또 뭘까요? 1위 한 날. 빌보드 아니에요? 1위 한 맞아요. 날.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백 1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와. 원래도 많았는데 이날은 거의 2배 이상 언급량이 확 올라갔던 하루였고요. 예. 2위는 9월 28일. 28일 날 뭐였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왔나요? 아니요. 빅히트 공모가가 확정된. 그치. 이 주식을 하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함께 언급이 많이 됐었고요. 아하. 3위는 10월 13일인데 10월 13일 날 BTS? 세비지 러브 이게 이제 피처링 했잖아요. 아. 1, 2위를 이때 석권을 했어요. 와. 1위가 세비지 러브고 2위가 다이너마이트인데 와. 같은 가수가 1, 2위 동시에 이렇게 그룹 중에 차지한 게 네. 2009년 6월하고 7월에 블랙 아이드 피스, 붐붐파워하고 I Got a Feeling. 와. 이거 이후에는 처음이었대요. 거의 뭐 어. 12년 만에. 그래서 빌보드 사상 1, 2위 석권한 그룹이 역대 5팀밖에 없습니다. 비틀즈 들어가. 비지스, 비틀즈, 아웃캐스트, 블랙 아이드 피스, 그 다음에 이제 BTS. 와. 이야. 엄청난 기록인 거거든요. 와. 그래서 올 한해 BTS는 거의 우리가 IMF 때 기억해 보면은 박세리 선수하고 박찬호 찬호. 선수. 네. 맞네.
그게 이제 아이돌들도 조금 옮겨갔습니다. 네. 국위선양 확실히 했죠. 네. 예. 그래서 BTS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하긴 2020년을 코로나만 생각하기엔 BTS가 너무 활약이 컸다,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BTS랑 코로나 네. 이 두 키워드가 올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달군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음흠. 그 끝자락쯤에 이제 김태진 씨랑 문상훈 씨도 빛나고 있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 누군간 그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거에 희망을 좀 그렇죠, 드리고 그렇죠. 싶은 예. 마음입니다. 네. 코로나와 BTS는 너무 강렬했던 뭐 그런 검색어였네요, 진짜. 네. 아, 더 무서운 건 내년에도 이 둘이 계속될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진짜. 네. 그 외에 뭐 또 키워드들 살펴드리자면 네. 사실은 기생충도 한동안 화제가 맞아, 맞아. 됐었죠. 그게 묻힐 정도였네, 그러고 보니까. 와 네. 기억도 안 났어. 근데 그게 빵 터질 무렵에 코로나가 같이 터지는 바람에 살짝 좀 키워드 언급량 자체가 줄었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일주일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가 짜장라면하고 우동통한 라면을 네. 합쳐서 만들었던 네, 네, 거. 네. 이게 뭐 서양으로도 또 소개가 되면서 맞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어. 우리나라 좀 유명한 식당에서 정말 좋은 한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맞아요. 정식 메뉴로 또 내놓기도 어. 했었죠. 예. 어. 그래서 문화로 키워드를 만들면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올 한해 뭐 안타까운 코로나 소식도 있었지만 경사도 있었어. 경사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 다시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 뭐 확실한 팩트 그리고 또 분석을 전해 주시니까 올 한해가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뭐 개인적으로 연말에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연말 계획. 예, 뭐 네. 똑똑한 척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김태진 씨 만나야죠. 우리 송년회 해야죠. 태진 씨. 그렇죠. 예. 송년회 해서 우리만의 또 시간을 정리하면서 좋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인사드리지만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두기들 바쁜 연말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해 저희와 함께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뭐 사랑한다든지. 2020년도 정말 감사드렸고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거기 계신 곳에 그대로 계속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대로 계셔달래요. 그대로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갈 테니까 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 신축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목욕재개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거기 계세요. 예.